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중심으로 시장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김정훈 MHB 인베스트 이사,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류용민 캐스터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개별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엑스게이트가 이름 올렸습니다. 양자암호 보안 솔루션 제품 개발을 완료한 동사는 연평균 46%가량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양자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과 협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시장도 연평균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매출 성장이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10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보령입니다. 오늘 동사는 혈액암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미국 혈액학회에서 항암 신약물질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물질은 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었고 앞선 임상에서도 완전 관해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HK 이노엔의 국산 30호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의 판권 계약 회사로 유력하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여러 호재성 이슈가 이어지는 보령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플리토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장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동사는 AI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 데이터 파트너사이기도 한데요.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가 구현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언어 데이터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플리토가 8위에 랭크했습니다. 네, 10위 엑스게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자컴 소식, 또 정보보호 시장 확대로 안정적인 실적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 속에 최근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신고가 달성을 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IBM에서 이제 양자칩 개발 소식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연일 좀 상승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좀 피로 구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적인 면에서는 지금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자 시장 자체가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필연적인 사실이라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엑스게이트라고 하면은 지난 8월달에 이제 스마트홈 지능형 스마트홈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 보안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양자 쪽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하던 어떤 스마트홈 부분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이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엑스게이트의 영향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엑스게이트는 이제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 이제 VPN, 그러니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시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강자 역할을 또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종목은 좀 가져갈 볼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VPN 쪽에서는 이제 기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3년 내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입지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많은 통신사들이 낙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VPN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양자암호, 그러니까 내성 양자암호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탄력적으로 가속화되느냐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중에서는 조금 이런 IBM의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여전히 역량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만약에 좀 종목을 잡으신 분들이라 하면은 물론 이제 매물출에는 어느 정도 오늘 장 초반에 비했을 때 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8,200원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좀 주가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혹여나 조금 내가 현금 자산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매물을 내어놓고 싶다 하신다면은 7,000원대에서는 손절가격을 좀 제시를 드릴 테니까 상반기까지 한 번 더 움직임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암호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흐름을 넘어서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엑스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9위 보령입니다. 사실은 어제 특징주이기도 했어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소 빠졌습니다. 지금 HK 이노엔의 이 K캡의 판권을 두고 종근당에 가져가
가져가느냐, 보령이 가져가느냐. 근데 보령과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들썩였는데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저 보령이 갖고 갈 가능성을 높게 봐도 되나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K캡의 영업권을 갖다가 이제 보령이 가져갈 수도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령도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항암 신약 물질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임상 1상을 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완전 관해가 뭐 한 2명 나왔다라는 뉴스를 이제 장중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시세가 좀 세게 한번 나왔다가 지금 거의 다 시세를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를 뉴스를 보게 되면 내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완전 관해, 부분 관해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T세포 림프종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글쎄요 좀 뭐 사전에 좀 좀 알지 않았다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K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군당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K캡을 종군당이 가져가느냐 보령이 가져가느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서 함부로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령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1등주라기보다는 약간 네. 2등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주 사업하잖아요. 네. 이건 잘 되고 있나요? 우주 사업권은 이제 이세죠. 이세분께서 네. 우주 사업에 좀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네. 향후에 내년에 어떤 뭐 우주와 관련된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테마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위 보령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이 플리토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번역 플랫폼이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은 한 10%대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토 투자 관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AMD가 이제 AI용 반도체를 출시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상당히 유사했던 케이스가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바로 번역을 해주면서 스크린에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을 하는데 확실히 좀 편한 부분들은 있겠죠. 여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이제 S24부터 갤럭시 S24부터는 이제 실시간 통화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훈풍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플리토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에 우리가 뭐 LLM 관련돼서 뭐 거론됐던 종목 중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난 11월 그 7일자에 아마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챗GPT4가 나왔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단수 테마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 그 제품들이 계속 시연이 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강점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형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기존에는 이제 번역의 기준이 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영어 번역을 쓰다 보면은 좀 어색한 표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법의 뭐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플리토가 이제 자체 개발을 했던 이제 CTNG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TTS 그러니까 텍스트 투 사운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실제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맥만 이제 해석해서 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자동으로 읽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교해졌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실시간 번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모델들에 비했을 때는 정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 더 면밀해졌다, 더 세밀해졌다라는 강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38,000원 제시를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플리토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삼성물산입니다.
국내 증시가 테마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적 반등이 시작된 종목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7.5%, 전년 동기에 비하면 4.1% 증가하는 등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분석하면서 충분히 기업 가치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 주가는 2년 3개월여 만에 13만 원 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7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이어서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는 현대 로템입니다. 폴란드 야권연합의 총리 후보가 신임 총리로 확정된 가운데 폴란드 하원 의장이 방송에서 임시정부가 서명했던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오늘 방산주들이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폴란드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계약에서 K2전차 180대를 수출 확정한 후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7위와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삼성물산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트를 보면 이게 삼성물산의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영국계 행복주의 펀드의 그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삼성물산 왜 이렇게 강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 마지막으로는 신성장 동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인데요.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양호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건설 부분에는 삼성그룹사이다 보니까 삼성그룹사의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본을 베이스는 깔고 가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외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고요. 상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확보된 태양광 파이프라인 쪽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노이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가 좀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배당금 역시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인데 이것도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전 SMI라고 하죠. 원전, 그 두 번째는 친환경, 세 번째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인데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루머이긴 한데요. 이번 정부에서 대규모 원전을 한 번에 건설을 착공을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지난주부터 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원전주들이 들썩이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인데 태양광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탄소 저감 자체 기술 개발과 이쪽에는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2차전 섹터 내에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사업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럴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퍼 8배, PBR 0.7배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가 이제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내년까지 놓고 본다라면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또 신사업까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삼성물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폴란드 8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루어지면서 K방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산주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방산주들이 마찬가지로 좀 조절을 받는 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산 시장을 좀 굉장히 많이 훈풍을 넣어줬던 게 이제 폴란드 시장인데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권 교체 자체가 뭐 무슨 마치 연말에 나오는 뭐 정치 테마주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같은데 일단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 이제 법과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도 러시아 측에서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다. 조만간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EU 측에 계속 이제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EU의 사실상 의장국 역할을 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또 친러 노선을 또 취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럽 가입국들은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본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급한 불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방산 무기들을 이제 찾다 보니 이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일단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바뀌는 정권 같은 경우에 폴란드 농민당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대표가 지금 이제 차기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지난 10월 15일 이후로부터 이제 계약권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검토를 할 예정이다, 분석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방장관에 있는 분도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게 뭐 지금 만약에 이게 말이 사실이라면은 뭐 결국은 이제 폴란드 내 이제 자국 내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인기 선거를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K2 전차가 지금 이제 1차 물량들 180대는 이미 지금 인도까지 다 한 상태고요. 확정 수출을 한 상태고 2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쉽사리 그러니까 빼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 일단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미국의 M1A2 이제 전차를 이제 250대를 들이는 거를 계약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갑자기 K2가 들어간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전차가 이제 생산돼서 이제 인도되기까지는 25년까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갭 필러의 역할로서 그러니까 이제 빈 기간 동안을 채워줄 수 있는 방산 무기를 찾다 보니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독일에 있는 레오파드 전차는 왜 하지 않았느냐로 봤을 때 이제 전차 모델 세대가 약간 좀 구형입니다. K2에 비해서 좀 구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술적인 교류에 봤을 때는 K2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뭐 K2뿐만 아니라 뭐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죠.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뭐 탄약이라든가 이제 무기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에 도착했던 뭐 포탄들을 이제 까보고 나니까 성능이 좀 이상해서 까보고 나니까 화약이 막 비율이 엉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리선이 없다든가 이런 어떤 납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방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제품에서의 안정성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자국 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갭을 채운다라는 말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로템 같은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방산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뭐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좀 기간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 의사님께도 짧게 여쭤볼까요? 현대로템을 왜 방산주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그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낙폭이 제한적이긴 한데 현대로템이 유독 깊잖아요. 정말 좀 참고 기다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냐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계약계에도 어떤 불확실성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부분들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도 고속철도를 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 업체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싸게, 그리고 성능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현대로템이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고속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방산뿐 아니라 고속철도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정말 저는 너무 싸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한 모멘텀도 지켜봐야 된다. 네, 긍정적으로 오히려 또 분석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530선을 회복하면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브레이크를 걸었던 신조선가 다시 방향을 위로 틀었습니다. 지수 상승 분위기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조선업 전반에 업황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도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3%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이 항공주들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항공 화물 수송 실적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 개선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해외여행객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오늘 중소형 항공사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 에어부산은 연이틀 빨간불 켜내면서 4.8%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오늘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중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렘리주밥의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의 본심사가 순항 중인 가운데 여러 암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며 이 포스트 간암 치료 제한 임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2배로 작용하면서 3거래일째 양봉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이어가면서 3.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약시장 모두 제한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장 종목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지켜보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어버브 반도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칩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발표와 미국발 훈풍 속 오늘장 반도체 업종, 특히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어버브 반도체가 5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LG전자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SK증권에서 오늘 내년 1분기 1조 원대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과 함께 1분기 성수기 이전 매수를 추천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LG그룹 사장단 인사를 기점으로 LG그룹 계열사 내 외국인 수급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LG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잇따른 해상풍력 사업 수주로 실적 선방이 예상되고 있는 CS윈드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인수한 블라트의 실적도 내년부터 반영되는 가운데 블라트의 가파른 성장까지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싣고 있습니다. CS윈드가 3위에 랭크했습니다. 네, 5위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간밤에 이슈가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년 만에 최고가, 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협력 강화 이슈가 있으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미래 반도체나 어부 반도체, 또 제주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부 반도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어버 반도체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만들고 있는 토종 팹리스 회사입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도 2020년도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엣징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소위 AI 솔루션을 만들겠다라는 전 기사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지금에서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급하게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갤럭시 버즈인데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갤럭시 버즈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서도 실시간으로 이 통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장착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까지도 진짜 정말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밀리지 않던 제주 반도체가 한 번 더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온디바이스 A 테마주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고영이 뒤늦게 올라가더니 오늘 다시 한번 고영이 올라갔고,
바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뉴스와 테마로만 가지고서 시세를 만드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 접근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눈치를 좀 보시면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까지 AI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디바이스 AI주 그 훈풍의 종목 확산이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오는 만큼 일단 실적이 아닌 이슈로 급등할 때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적절히 수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LG전자도 진단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는 4분기 실적 우려된다 하면서 강한 음봉을 맞았는데 오늘 또 SK증권에서는 4분기는 안 좋아도 내년 1분기는 좋다라고 하면서 일단 LG전자가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전장을 믿고 좀 버텨볼까요? 일단 뭐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금 똑같은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지금 이제 적자가 계속 이제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적자 누적 가능성도 있다, 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만큼 이제 전장 사업 부분도 좀 생각만큼 이렇게 좀 잘 버텨주질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좀 이렇게 출시를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적인 수요가 좀 많이 줄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좀 아쉬울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VS 그러니까 이제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지금 회복을 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4분기 내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이 4분기 적자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표명된다라고 하는 거는 LG 이노텍에 관련된 실적들이 좀 뺀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게 되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대 뭐 5천억 가량의 최대 규모의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분간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좀 많았던 그나마 좀 옆에서 이제 날개를 좀 다루면서 좀 같이 페이스메이커를 해줬던 게 오히려 이제 이노텍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두 증권사니까 뭐 키움증권이랑 SK증권이 이제 각각 이제 다 의견을 냈었는데 키움증권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춘 상태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다시 상고 하저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을 이제 지금 유지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양자 모두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상반기 내에서 이제 결국은 낙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은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뭐 주식 가격이 뭐 급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뭐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내년 12달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12달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서는 상반기 기준 11만 원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 가격은 8만 4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3위 CS인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 뭐 이딴 수주로 내년 실적 그래도 좀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왔는데 CS윈드 좀 지금부터 다시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풍력주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내년부터는 확실히 업황의 바닥을 딛고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력주들의 주가 상승을 제한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높은 금리죠. 워낙에 풍력 프로젝트 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풍력주들의 심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의 정점 이제 부금 인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동결이 거의 또 확실시되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가 고점을 찍고 돌아서는 이 구간이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금리 상승의 피해 섹터였던 신재생 그중에서도 풍력 섹터 역시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제 여의도에서 이제 소위 코퍼레이션 데이라고 하죠. 이 IR을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S 윈드가 인수한 회사 중에 블라트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좀 회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수를 하면서 야, 이거 회사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정상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제 IR을 통해서 이런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부터는 이 블라트가 오히려 CS 윈드의 본격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는 이미 이러한 우려감들을 충분히 선반영한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의 경우도 공매도가 이제 슈퍼버닝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이제 바닥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도 CS 윈드가 지금 보시게 되니까 한 공매도 잔고가 약 120만 주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컨센과 확신이 든다라면은 일부 공매도 수급의 경우에는 좀 하나 둘씩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바닥에 대한 컨센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바닥을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서서히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네.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 바닥은 잡았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실시간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슬님께서 포스코 그룹주랑 배터리 심상치 않네요 라고 하셨는데 1시 반쯤에서 에코프로, BM도 올라오고 포스코 DX 등 포스코 그룹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된 자금 안에서 순환매 또 빠르게 돌고 있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좀 꿈틀대기는 하나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죠. 존중과 겸손님이 제주 반도체가 일냈네 하셨고 세영님도 제주도 가면 반도체 하나씩 사와야겠네요 라고 하실 정도로 제주 반도체가 이제 제주도의 명물입니다. 그야말로 최근에 주가 급등이 정말 강하게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주들의 그 중심,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 이 가턴턴님께서 반도체는 그래서 뭘 사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성희 이사님. 지금 잘 가던 HBM 쉬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주들은 너무 이제 단기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고 어보우 반도체는 지금 사실 아까 전에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 아니냐, 벌써 보유자 영역이냐, 다들 이제 반도체주들의 이런 순환 상승에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될지 굉장히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은 어떤 반도체주를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재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이제는 더 이제 초과하는 그런 본격적인 그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본다면은 장비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소재 주식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해봤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 장비 여러 가지겠으면 저는 일단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소재주가 그나마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동지세미캠? 동지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에서 2배가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동질세미캠과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주를 좀 집중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핫한 종목 2위와 1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대여로 기대를 모았던 LS 머티리얼즈입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풍력 신산업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앞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상장일인 오늘 장중 300%까지 급등해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했는데요. 2위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 속 전날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 강세를 보이고 2년여 만에 최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와 D램 격차도 역대급으로 줄어든 가운데 이번 4분기 D램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적자 행진도 마무리하고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1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2위 LS 머티리얼즈입니다. 2호의 따따블 주인공이 됐습니다.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지금 24,000원까지 찍었는데 원래 신규 상장주 청약받은 물량은 그날 이제 아침 고점에 파는 게 국룰인데 아마 LS 머티리얼즈 청약 받으신 분들 안 팔고 홀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한 번 정도는 더 보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KNS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때도 뭐 일본 반절 정도 매도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지금 확약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보유를 하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급하게 매물을 내어놓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응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LS 전선 아시아부터 해서 굉장히 LS 그룹들이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어 놓은 거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급하게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울트라 캐퍼시티를 이제 담당을 하는 만큼 이제 주요 전력 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업체였던 이제 하이와 마찬가지로 좀 합작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실제 이제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뭐 여기 충전소 사업까지도 조금 더 깊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감히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LS 그룹 자체에서 조금 몸값 키우기라기보다는 지금 LS 자체가 이제는 뭐 점점 더 이제 모텔을 좀 키워나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매수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뭐 급하게 매도는 하지 말자. 오늘 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난 이제 뭐 확약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뭐 10%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꽤나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 확약이 그래도 1개월 확약 수준만큼 올라온 종목이 그렇게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눈여보면서 기다려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게 종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내일 당장 급락이 나오거나 뭐 시장의 공포 심리 매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손절 가격을 좀 제시드리면 22,000원 제시를 좀 드릴 테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넉넉하게 기다려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LS 전선아시아도 이제 오늘 좀 주가 움직임 같이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빠지고 이런 영향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에코 전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에코 에너지로 바뀌는 사명 변경을 위해서 이제 사업 분야를 좀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파 부분은 좀 커지고 있지만은 실적은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견제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LS 그룹은 계속 좀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재진입 시기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에 오늘 신규 상장주 LS 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1위 SK하이닉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 전망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뭐 SK하이닉스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상보다 빠르게 4분기 영업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많지는 않습니다. 약 1,600억 정도로 영업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흑자가 되는 어떤 시기 자체가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4분기로 한 분기 정도 당겨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유는 뭐 유통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자 우위로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속도가 이제는 빠르게 탄력을 받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HBM3의 시장 경쟁자, 물론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삼성전자가
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잘한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메모리 업황 반등 그리고 HBM에서 아직까지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뭐 크게 밀리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역시나 16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위의 어부 반도체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